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웹캐스트를 진행하게 될 에즐런트 파트너 회사인 스타테크놀로지스 한국 지사의 김진홍 부장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의 컴파운드 소재로 제작한 와이드 밴드갭 파워 소자는 일반적 실리콘 소자에 비해 월등한 성능의 파워 소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와이드 밴드갭 파워 소자의 터프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에즐런트사의 기술과 장비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드 밴드갭 소자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측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와이드 밴드갭 디바이스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한 측정 예제, 그리고 하이 볼테지 캐패시턴스 측정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추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파워 소자의 중요한 목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와이드 밴드갭 소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실리콘 소자에 비해서 낮은 온 저항입니다. 저항이 낮으면 같은 전류에서 전력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이드 밴드갭 소자의 높은 전자의 속도는 고주파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워 소자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냉각 시스템의 경량화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비해서 고온 동작이 가능한 와이드 밴드갭 소자들은 실리콘 소자보다 더 작고 가벼운 냉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소형화 경량화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동일 사양의 시스템을 꾸밀 때 실리콘 기반의 소자보다 더 작고 더 가벼운 구성이 가능하며 최대의 집적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밴드갭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리콘과 비교했을 때 높은 밴드갭 에너지와 온도 특성으로 인해서 고온에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월등히 높은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는 고압에서의 동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일렉트론 세츄레이션 벨로시티로 인해서 몇 가지 다른 특성을 보여주며, 아래의 표는 와이드 밴드갭 파워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의 소자에 비해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온도 특성은 와이드 밴드갭 디바이스가 고온에서도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월등히 높은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로 인해서 고압에서의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 리지스턴스로 인한 전력 소모가 작고 고속 특성으로 인한 고주파 특성이 우수합니다. 대표적인 와이드 밴드갭 디바이스 물질인 실리콘 카보나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대한 현재 마켓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리콘 카보나이드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였고, 추후 더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는 실리콘 카보나이드와 비교하면 약간 더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비용 구조와 우수한 성능 등으로 2014-15년을 기점으로 더욱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멀지 않아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재 성장이 실리콘 카보나이드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와이드 밴드갭들을 이용하여 소자를 개발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섹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밴드갭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 암페어 이상의 전류 특성을 측정해야 하며 1000V, 수천 볼트의 전압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수 마이크로 옴의 저항이 측정되어야 하며, 갈륨 나이트라이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워 소자의
스위칭 스피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패시턴스 분석을 위해 수백 수천 볼트 상태에서의 CV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인 장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구 조건을 위해 B1505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류로는 최대 1500A, 전압으로는 최대 1000V, 그리고 하이 볼테지 바이어스 상태에서 5피코암페어 레벨의 저전류 측정, 그리고 수백 암페어에서의 마이크로 옴 레지스턴스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이 커런트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셀프 힐팅을 없애기 위한 펄스 메저먼트 기능이 있으며 이 펄스 메저먼트의 경우에는 최소 10마이크로세크의 펄스 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에서 발생하는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측정을 위해 최소 20마이크로세크의 스위칭이 가능한 패스트 스위치 옵션이 있고요. 최대 3000V까지의 바이어스를 인가하면서 CV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샘플 디바이스를 이용한 B1505A의 측정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을 이용한 측정입니다. 측정에 앞서 장비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현재 장비는 최대 3000V, 1500A의 스펙을 가지는 장비의 구성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000V의 모듈이 본체에 장착되어 있으며 익스팬더 박스를 통해 최대 1500A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울트라 하이 커런트는 옵션에 따라 500A 또는 1500A 모듈로 선택할 수 있으시며 최대 60V의 오퍼레이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측정을 위해 최소 10마이크로에서 최대 1ms의 피리어드를 가집니다.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샘플입니다. 롬사에서 나온 HT2100 트렌치 모스 모듈로서 이를 이용해서 이후에 보여드리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샘플을 이용해서 하이 커런트 특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500A의 특성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에즐런트 B1505의 펑션 중 하나인 오실로스코프 뷰로서 각 스텝, 즉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펄스 IV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에서 발생하는 각 단자의 펄스 시간과 그리고 측정 값들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드레인 볼테지, 노란색이 드레인 커런트, 보라색이 게이트 전압입니다. 즉 각 포인트별로 이러한 3개의 커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결과는 고전류 상태에서 정밀 저항 측정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해당하는 샘플에서 유기된 전류는 1000A 레벨이며 측정한 저항은 3mΩ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선 투터미널 저항 측정은 불가능하며 포터미널, 켈빈 커넥션을 이용한 저항 측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B1505A는 이런 켈빈 커넥션에 대한 측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는 에즐런트 B1505A 본체에 설치된 HVSMU를 이용한 브레이크다운 볼테지 측정 결과입니다. 보여지는 샘플은 약 950V 정도에서의 브레이크다운을 보이며 오른쪽 아래와 같이 본체에서는 3000V 최소 10헥토암페어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측정이 가능하며 확장 형태인 N1268 울트라 하이 볼테지 유니트를 사용하실 경우 최대 1000V, 최소 10피코암페어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는 예제는 먼저 말씀드렸던 울트라 하이 볼테지 유니트를 사용한 브레이크다운 측정입니다. 해당 소자의 브레이크다운은 약 9200V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었고 저전류, 즉 스타트 포인트에서 측정되는 전류 레벨도 순환호 레벨을 별 문제 없이 잘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재를 이용한 측정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에서는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예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재는 구조적으로 수평 수직 구조가 있습니다. 레터럴 디바이스에서는 Normally on operation current collapse 현상으로 인한 이슈가 있으며, 버리컬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지만 공정의 어려움과 가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양산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Normally on status라는 것은 실제 디바이스가 반대 방향의 문턱 전압, 즉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스레솔드 볼테이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야 하지만 실제 디바이스가 오프가 되는 상태입니다. 커런트 콜랩스 현상은 일반 소자와는 다르게 고전압이 걸린 이후 드레인 전류가 감소되는 현상으로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VDD가 높은 상태에서의 전류가 VDD가 낮은 상태에서의 전류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에는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 커런트 콜랩스 현상은 극복되어야 될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커런트 콜랩스 현상으로 인해서 온 저항 값에 변화되게 됩니다. 즉 VDD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짐으로 인해서 소자들이 동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온 레지스턴스 변화는 오프에서 온 스테이터스로 바뀌어질 때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VDD가 오프 스테이터스의 유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온오프 스테이터스의 변화로 인해서 온 스테이터스의 저항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는 커런트 콜랩스와 유사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에서의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에너지 밴드갭 구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트랩들은 시간에 대해 변수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응답과 느린 응답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커런트 콜랩스 현상을 줄이는 것에 현재 연구자들이, 개발자들이 진행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런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도식은 에즈런트 B1505를 이용한 커런트 콜랩스 현상 측정을 위한 구조입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모듈들은 B1505A 본체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오프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줄 하이 볼티지 SMU, 그리고 온 커런트와 온 스테이터스 부분을 담당하게 될 하이 커런트 SMU, 그리고 게이트를 컨트롤할 MC SMU, 이 세 가지 모듈이 B1505에 달려 있고요. 외장형으로 N1267A 최소 20마이크로세크의 스위칭 스피드를 가지는 패스트 스위칭 모듈을 장착을 해서 이 부분의 아웃풋을 드레인에 연결하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하이 볼테지로 연결하기도 하고 하이 커런트 모듈로 연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스위칭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프 스테이터스인 경우에는 스위치가 하이 볼테지 SMU로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드레인의 오프 스테이터스의 하이 볼테지 바이어스가 인가됩니다. 반대로 온 스테이터스인 경우에는 하이 커런트 모듈의 전류가 드레인에 인가됨으로 인해 온 스테이터스 또는 ID ON의 상태를 유지해 주게 됩니다. 다이나믹 온 레지스턴스는 커런트 콜랩스 측정의 연장선으로서 동일한 세팅 환경에서 측정을 하며 최소 20마이크로세크의 스위칭을 통한 온오프 스테이터스 변환과 최소 2마이크로세크 샘플링 레이트를 가진 하이스피드 샘플링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밀리세크 언더의 짧은 시간뿐 아니라 로그 스케일링을 이용한 롱텀 측정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B1505에서는 3000V의 오프 스테이터스 구현이 가능하며 20A의 온 스테이터스 구현이 가능하며 6디지트 분해능을 가지는 커런트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미모토사의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로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콜랩스 측정 이전에 먼저 디바이스의 동작과 브레이크다운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런트 콜랩스 현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 특성 측정을 먼저 진행하여 레퍼런스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브 트레이스 모드를 사용한 커런트 콜랩스 현상에 대한 측정입니다. 녹색이 낮은 VDD를 이용한 측정이었고 노란색이 높은 VDD를 이용한 측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선상에서의 이 차이가 커런트 콜랩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은 오프 스테이터스, 즉 하이 볼테지 SMU가 드레인으로 인가된 상태, 그리고 온 스테이터스, 하이 커런트 모듈이 드레인으로 인가된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커런트 콜랩스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다이나믹 온 리지스턴스 메저먼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이지 익스퍼트, 즉 B1505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측정 모드 중 하나로서 에즈런트사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 모드에 대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이용하여서 숏텀, 롱텀, 여기서 숏텀, 롱텀의 구분은 피리어드가 1ms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온 레지스턴스 측정의 결과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숏텀, 즉 1ms 측정은 500마이크로세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시다시피 드레인 커런트가 오리지널 드레인 커런트가 100V 스트레스 이후의 커런트보다 높습니다. 즉, 온 레지스턴스는 역전이 되겠지요. 100V 스트레스인 경우에 저항이 오리지널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의 롱텀은 로그 스케일을 이용해서 190ms 동안의 커런트 컬랩스를 이용한 온 레지스턴스 측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섹터에서는 하이파워 디바이스의 정량적인 CV 측정을 위한 하이볼테지 CV 측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구조는 일반적인 파워 소자의 실리콘 베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파워 소자의 서 발생하는 캐패시턴스 아이템에 대한 구조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머지 뒤에 보여드릴 와이드 밴드 갭의 캐패시턴스 측정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와이드 밴드 갭 특성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륨 나이트라이트 소자인 경우 레터럴의 경우 normally on 스테이터스 디바이스가 됩니다. 즉 일반적인 측정에서 턴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CV 측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CV는 오프 스테이터스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B1505를 이용한 최대 3000V의 CV 측정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B1505A에 본체에 장착하는 멀티 프리퀀시 SMU, 멀티 프리퀀시 CMU와 하이 볼테지 SMU 유니트입니다. 이 두 유니트를 하이 볼테지 바이어스 T를 이용하여 묶어서 실제 최대 3000V, 즉 하이 볼테지 SMU의 스펙이죠. 까지의 측정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어스 T는 실제로 100나노페럿의 캐패시턴스와 100kΩ의 저항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 포트에서 발생하는 해당 시그널을 이 하이 볼테지 SMU와 묶어주어 최대 3000V가 인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여기 AC 가드 부분입니다. 이 AC 가드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 가드가 왜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CV 장비들은 투터미널 측정 구조입니다. 즉 하이 포트가 있고 로우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포트로 시그널을 흘려주고 로우 포트에서 읽어와서 CV 측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디바이스 구조가 모스펫과 같이 단순히 이중 구조가 아닌 3터미널이나 4터미널인 경우 내부 캐패시턴스로 인해서 이런 기생되는 패스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측정을 하신다면 타겟 캐패시턴스 값인 CX보다 다른 CA나 CB와 같은 기생값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거나 나누어지거나 하는 이런 팩터들 때문에 실제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AC 가드는 CV 메타에 달려있는 외장 그라운드를 이용한 것으로서 일반 DC 그라운드하고는 다릅니다. 이 AC 가드를 이용해서 소자의 터미널을 연결시켜주면 실제 디바이스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기생되는 유기되는 캐패시턴스의 경우에는 이 AC 가드를 통해서 시그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CX 측정에서 이런 기생 팩터에 대한 영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어스 T는 단순히 일반 SMU와 CV를 묶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AC 가드 기능을 추가하여 여러분들의 측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Normally off 디바이스, 즉 일반적인 파워 소자를 이용한 아웃풋 캐패시턴스 측정에 대한 연결입니다.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B1500 본체에 달려있는 모듈과 바이어스 T 그리고 테스트 픽스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에 연결을 합니다. 이때 연결은 하이 포트가 드레인에 그리고
로우 포트는 게이트와 소스를 서로 쇼트 시켜주어 묶어줍니다. 실제로 아웃풋 캐패시턴스는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캡과 드레인과 소스 간의 캡의 합입니다. 아웃풋 캐패시턴스 측정 결과의 예제입니다. 이 측정을 하기 위한 조건은 실제 전압을 40V까지 수입을 하였고 각 수입별로 주파수를 변조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0kHz부터 1MHz로 변화되면서 기본적인 커브의 형태는 같으나 미세하게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커브가 나누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즉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지금 결과는 최대 2500V까지 인가한 CV 데이터입니다. 아웃풋 캐패시턴스 커브를 최대 2000V까지 100kHz 조건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캐패시턴스의 하나인 인풋 캐패시턴스의 측정의 예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캐패시턴스 측정의 경우에는 장비 구성은 동일하나 하이볼테지 파트를 담당했던 하이볼테지 SMU가 바이어스 T에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의 드레인 포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후 MFCMU의 하이 포트는 게이트 그리고 로우 포트는 소스에 연결이 되어 게이트 소스 간의 캡과 게이트 드레인 간의 캡의 합인 인풋 캐패시턴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드레인에 DC가 인가가 되고 CV 장비에서는 DC 바이어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AC 쇼트, 즉 DC를 오픈할 수 있는 캡을 하나 달아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V 측정은 AC 측정입니다. AC 측정의 최대 적은 DC고요. 반대로 DC에서 최대의 적은 AC입니다. 즉 AC 환경에서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선 DC가 인가되는 상황의 노이즈를 이 소스로 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를 달아서 DC를 막아주는 필요합니다. 인풋 캐패시턴스 측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대 2500V까지 수입을 진행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멀리 오프, 즉 일반적인 디바이스의 CV 측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노멀리 온인 경우는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멀리 온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반드시 오프 스테이터스로 만든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온 스테이터스에서 캡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은 노멀리 온 디바이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CV를 측정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기본 구성은 유사하나 보시면 또 다른 SMU 하나가 소스로 연결시켜 줍니다. 즉, 이 SMU에서 이 디바이스를 오프로 시켜줄 수 있는 반대급부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엔지니어 분들이 말씀하시는 플로팅 그라운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입력을 한 후, 즉 디바이스를 노멀리 온에서 오프 스테이터스로 바꾸는 다음 CV 측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유의하실 건 소스가 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들이 이 게이트, 즉 이 아래쪽에 연결되는 이 전압의 차와 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 10V를 거시면 VDS가 실제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제입니다. 아웃풋 캐패시턴스 측정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구성은 동일하나 또 하나의 SMU를 사용해서 디바이스를 노멀리 오프를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노멀리 온 디바이스의 경우 정상적인 CV 측정이거나 정상적인 오프 스테이터스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바이어스, 즉
디바이스에 특정한 바이오스를 걸어서 디바이스를 오프 스테이터스로 변화시킨 다음 그 다음 추가 측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인풋 캐패시턴스 측정에 대한 연결입니다. 실제로 노멀리 오프하고 노멀리 온의 경우 연결법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SMU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오프 스테이터스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멀리 온에서는 이 하이파워 SMU가 바로 드레인으로 연결되면 되고 CMU 모듈들이 그냥 게이트와 소스로 연결되면 되지만 이 경우 하이파워 SMU나 메인 P파워 SMU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T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실제 스타트가 노멀리 오프 스테이터스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스를 걸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멀리 온 디바이스에서 캐패시턴스 측정을 위해서는 항상 백 소스 쪽에 오프 스테이터스를 위한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AC 쇼트 캐패시터를 달아주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하실 부분은 노멀리 온 디바이스는 노멀리 오프 디바이스보다 세틀링 타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하실 때 첫 번째 스텝이 들어가기 전 어느 정도 예열을 하시고 측정을 하셔야만 정상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오프 스테이터스를 먼저 만드시고 추가적인 SMU를 이용해서 오프 스테이터스를 만드시고 난 후 실제 CV를 이용한 수입을 조건을 인가하실 때 홀드 타임을 감안하시고 측정을 하셔야 정상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와 같이 B1505를 이용하면 최대 3000V까지의 조건에서 CV를 노멀리 오프 스테이터스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노멀리 온 스테이터스 디바이스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시기 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시어리에 대한 공부와 연결법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이 장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일반적인 CV 장비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위상이나 단락 그리고 오픈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선진행하셔서 보정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될 상황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진행을 마무리하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워 디바이스 측정을 위한 장비들이 있지만 현재 저희 에즈런트사의 B1505A의 경우 옵션의 구성에 따라서는 전류적으로는 최대 1500A, 전압으로는 최대 1000V, 그리고 고전류 환경에서도 마이크로 옴 저항 측정이 가능한 정밀도, 그리고 셀프 히팅을 막기 위해서 전압 전류 장비 모두 최소 10마이크로세크의 펄스 측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인 환경에서도 최소 서브 피코 레벨의 전류 측정이 가능하고요. 단일 장비로서는 유일하게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커런트 컬랩스 현상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이 볼테지 하이 커런트 패스트 스위치 유니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 볼테지 바이어스 T를 사용한 최대 3000V의 DC 바이어스 환경에서의 CV 측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지 익스퍼트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1505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땐 에즈런트 홈페이지에서 B1505로 서칭을 해보시면 다양한 모듈의 데이터 시트 그리고 측정 핸드북, 어플리케이션 노트들을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데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에즈런트 채널을 이용하시면 커런트 컬랩스, 다이나믹 온 리지스턴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B1505 기타 에즈런트 장비에 대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웹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건승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